전에 아니 그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만난 말씀드리고요. 기자님은 전체 내용을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고 준비성하시고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이제 한국사 현재 교과서에 많은 문제들, 특히 구한말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토론자로서 몇 가지 그 중에서 좀 더 강조해서 제 생각을 담아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지금 구한말 한국사 교과서 부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좀 뭔가 놓치고 있는, 또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도 정말 역사를 배우고 나서 건질게 하고 없게 만들고 있는 주된 원인이, 일단 조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일합방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는 잘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당연히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울어가는, 침몰해가는 조선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 조선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리스토어, 어떤 질서를 회복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개혁의 시도를 한일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전혀 핀트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가장 크리티컬한 그 타임, 개항하고 나서 청일전쟁 전까지, 러일전, 길게 잡으면 러일전쟁 전까지 그 크리티컬 타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시도는 갑신정변과 독립협회의 개혁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마 이거는 개인적인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시각에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의견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고도 또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선 사회를 뭔가 개혁해 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시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원인 설명도 미흡하죠. 그 개혁 시도가 실패를 했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갑신정변도 실패했고 독립협회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군사 외세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개혁 시도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서재필이 공화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 근데 실제 가장 그 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분량을 거기에 할애하기보다는 민중사적인 사건에 훨씬 더 많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을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민중이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너무 상대적으로 편파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가지고 소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흐르는 기본 철학은 뻔하죠. 사실 교과서에서 드러내서 말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친중 반일 극좌파적인 시각이고, 좋게 말더하게 얘기해도 막시즘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구한말 한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드러내서 이런 어떤 자신들의 편향성을 말하지는 않지만 서술 곳곳에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제자분 오늘 대 기자님이 발제한 내용에도 들어가지만 가장 경제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 교과서 시작은 교과서 시각은 사실 구한말뿐이 아니죠. 조선시대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착취와 수탈의 그 지주와 농민, 그다음에 일제와 한국인 이 대립의 한쪽은 착취하고 한쪽은 수탈당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르크시즘주의적인 구도에 입각을 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의 쌀 유출, 일본으로의 쌀 수탈 수출인데 구한말 같은 경우는 전혀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어떤 그 시각을 읽을 수가 읽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건 뭐 이런 어떤 시각이 일제 시대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토론문에 명시를 했는데 사실 뭐 이거 구한말 얘기는 아니지만 일제 시대의 어떤 조선의 그러니까 일제 조선 지배의 본질은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당시 영국의 인도 지배나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 뭐 다른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그런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와는 본질이 자체가 다르죠. 일본은 본질이 착취 수탈이 아니라 사실은 동화예요. 일본의 한국이 지배의 정책을 지금 오키나와 주민들처럼 두고 이 자신의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거 길게 얘기하면 뭐 더 길어지니까 제 구한말 포인트랑 벗어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 개혁 실패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그 개혁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어떤 설명도 미흡하고 그 개혁이 가지는 역사적인 한국사적인 의미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개혁들이 성공했더라면 경제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뭐 자본주의, 메마른 뭐 우리나라는 원래 잘 할 수 있었는데 근대화는 일본에 의해서 실패. 사실 우리나라 깨어있는 구한말의 어떤 그 개화 지식인들이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기자님이 발제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그 발목을 잡고 그걸 무산시키고 실패하게 만든 장본인은 민중의 지지 실패나 뭐 일제 뭐 돈 외세가 아니라 조선 왕조죠. 조선 왕조의 본질적인 어떤 무능과 폐쇄적인 국수주의적인 전혀 국제적인 안목 같은 거 전혀 없고 사실 이거의 더 본질 뿌리는 조선과 청나라 즉 중국과 가지는 국제 질서에 있었죠. 사실 왜냐하면 반시장적인 조선 사회가 계속 굴러갈 수 있고 농촌 촌락 공동체 사회에서 양반이 그렇게 농민들을 도비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기능이 구조가 계속 조선 시대 500년 동안 기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조선의 청에 대한 사대 관계입니다. 이 양반 중심의 조선 사회 질서는 단순히 조선 국내의 질서가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어떤 속방으로서의 어떤 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도 양반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폐쇄적인 조선의 어떤 사회 모습 반시장적이고 반시장적이니까 당연히 정부 관리들이 시장의 견제 없이 마음대로 상인들을 착취하고 군농도 착취하고 화폐 경제가 당연히 발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모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이게 사실은 골고 골아가지고 부정부패가 뭐 덮을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19세기 내내 조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 임술 농민 공기, 농민 공기의 시대였잖아요. 19세기가. 근데 언제부터 일제 시대에 와서 우리나라가 마치 원래 잘 살던 우리 한국인들이 착취당한 것처럼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어떤 동정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역사 소설이 되고 있는 게 한국사 교과서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바라보기 하고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나마 어떻게 개혁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시주의 전쟁에 누구는 착취하려고 했고 누구는 수탈당했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한말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조선시대, 그 이후의 일제시대, 그 이후의 대한민국 역사까지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